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잘 갔던 소재주들이 부진하죠. 이게 단순히 시장이 불안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찰실현 매도가 나온 건지 아니면 소재주에 대한 분위기, 셀주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매일 상황실에서만 뵙다가 이슈를 담당하게 되셨는데 저도 이제 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이슈의 재구성이 연결될 때 네. 이 인트로 영상이라고 할까요? 네. 이 노래가 너무나도 듣기 좋아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코너에 출연하게 돼서 다행이고 네. 정말 기쁘고 혹시 오늘 이제 첫 출연이지만 오늘 잘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출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재구성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이슈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K배터리, 셀업체, 소재 한번 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중국에서의 급성장한다. 이 BYD가 가장 대표적으로 배터리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인데 이번에 뭐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뭐 기정사실화되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국내 배터리 3사들의 그 자리를 위협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그 BYD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별명이 세계 공장이죠. 어떤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더라도 어떤 값싼 노동력과 지휘적인 위치의 장점으로 어느 정도 야금야금 업계의 좀 입지를 천천히 높인 다음에 자신들의 장점을 키우고 이제 기술력도 갖고 오고 자본력으로 결국 그러면서 그 사업을 키우면서 선두 기업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건비만 필요한 사업들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비단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빼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셀 업체들도 완전히 관심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BYD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중국 CATL은 2025년에 생산될 BMW 신형 전기차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제 BYD 부사장도 해당이죠. 뭐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포부가 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LFP라고 하죠. 이제 리튬 인산철 위주의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들의 좀 단점이라 할 거면 이제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ATL이 이제 셀투팩이라는 기술로 이제 기린 배터리라는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가진 장점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애국심이 강합니다. 강한데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끄떡 없습니다.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될 듯하고 중국의 기세가 좀 위풍당당하고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자라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실한 먹거리가 되어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하기 전까지 현재 실적을 제공해주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임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면서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정말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핫하기 때문에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파일을 조금 더 뺏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기업들에 대한 선택보다 셀이냐 소재냐 장비냐 이렇게 좀 그 섹터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같거든요. 먼저 오늘 셀 업체를 좀 파헤쳐 보기 전에 손여루 팀장님은 소재냐 셀이냐 둘 중에 어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안정성이라고 하면 셀이고 네.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좀 초과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소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제가 셀도 말씀드렸었고 이제 상황실 거의 한 3달 정도 참여하면서 뭐 셀도 말씀드렸고 소재도 말씀드렸고 이제 장비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뷰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욕을 먹더라고요. 저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뭐 같이 주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2차 전지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성장주 위치에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시장을 끌고 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적에 비례하는 모습들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제 실적에 증명되면서 어떤 2차 전지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퍼에 대해서 퍼를 관점을 투자하는 것이 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뷰가 있지만 그 와중 이렇게 힘든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라 한다면 역시 실적을 근거로 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토대로 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주가 수익 비율이 좀 적중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배터리 분야라고 판단되고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실적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분석력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소재가 아닐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열의 9분이 소재 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셀은 리스크가 좀 있어서요. 라고 특히나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그런 경쟁사들의 CATL, BYD 이런 것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 3사 대표적으로 셀 업체들의 주가는요. 너무 많이 빠져서인가 더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삼성 SDI를 먼저 볼까요?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외국계에서는 팔라는데 국내 증권사는 저평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SK나 LG나 배터리 분할 이슈가 계속 잠재웠을 때 삼성 SDI는 굳건했거든요. 그럼에도 왜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진 그런 느낌이 왜 들까요? 우선은 제가 2차 전지 관련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욕먹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면 빠지고 있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아니 성장주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도 사실상 우리나라 2차 전지 셀 업체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면은 제가 한 번도 태클을 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떤 지금 이 기업들이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외에서 저희 우리나라 2차 전지 셀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갈리는 모습이고 어떤 외인과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보다는 외국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발간하고 있는 리포트들은 좀 간략하게 좀 종합을 해보면 성장주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은 실적 관점으로 향후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근거해서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3사보다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계 증권사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세 종목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들은 인정을 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솔루션에 비해서 삼성 SDI, 이 삼성이란 든든한 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들보다 투자하는 금액도 아쉽고 이런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향후 삼성 SDI가 매년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증가세 당연히 실적이 올해보다 감소하면 리포트도 발간을 안 했겠지만 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해주고 있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투자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향후 실적 증가세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좀 발을 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증권사들 열심히 좀 커버를 했지만 네. 투자자들의 투심은 아무래도 좀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 그 가격의 PER 같은 평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저평가인 건 맞지만 투자 소식이 남들보다 적게 들린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살아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삼성 SDI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삼성 SDI를 팔라고 했던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글로벌 배터리 업종에서 LG화학을 토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주일새 기관은 그로 인해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LG화학의 주가 상승,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LG엔솔 그 분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LG화학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좀 매력적입니까? 네, 우선은 저의 눈높이에서 조금만 더 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기 때문에 약간 주가 수익비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저평가 영역이 있지만 네. 조금 아쉬운 수준이거든요. 아직도요. 그래서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도 LG화학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를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고 우선은 LG화학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울리면서
힘든 난항을 겪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실적에 대한 실적도 이제 안정성을 잡았고 LG화학도 배터리 사업을 떼내면서 자신들 이제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LG화학이 그렇구나라고 보면서 횡보를 했다고 하면은 이 LG화학이 소재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를 증설하기 위한 투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발행한 이후로 기관의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골드만삭스의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외인은 매수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관은 거의 2주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외인은 5월 20일과 5월 31일만 매수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5월 초반에 맥점 잡고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제가 뭐 외인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인의 물량까지도 기관이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양극재, 뭐 분리막, 탄소 나노튜브 등 이제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 부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점도 좀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LG화학이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제 경쟁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성장성이 우호적인데 성장률은 상위 25%인데 밸류에이션은 하위 25%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유망한데 가격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오늘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기관이 꾸준하게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LG화학을 다루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제는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2시 18분 기준으로 가수급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구간에 혹시라도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발목을 담가 본 다음에 2주, 3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투자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차익 다시 빠져나올지 그 부분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정말 이상하네요. 골드만삭스의 그런 투자 의견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사지 않았습니다. 기관만이 오히려 좀 가격적인 매력을 느껴서인지 최근에 매수를 보여줬고 또 LG엔솔을 떼어내주고 나서 그 매력도를 떼어내주고 나서 대신 새로운 모멘텀으로 양극재 라인을 좀 잡고 있는 LG화학이잖아요. 이런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볼게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사실 배터리가 아니라 정유 쪽에서 다 끌어당긴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앵커님 모르시겠지만 저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어제 차영주 수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네. 이제 우리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전기차를 끌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보실 것이고 이제 앵커님처럼 이제 뚜껑 열린 차를 가지신 분들은 뭐 정유 관련주다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배터리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 관련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 개선이 된 것을 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면은 정유 실적에 배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비칠 수 있다라는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포부를 보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단일 공장 증설을 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이제 증설 이슈도 나왔었는데 목표치로 이제 22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4년 안에 22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 실현될 시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뒤에 따라 붙는 것이 이제 자금 조달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뭐 SK이노베이션, SK그룹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지 않지만 이런 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자기 자금을 온전하게 다 쏟아부을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신의 뭐 담보 대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IPO나 뭐 제3자 유상 증자 등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정유 관련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향상이 될 것이고 배터리 관련으로도 이런 증설에 대한 시너지를
가질 것인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네. 혹시라도 한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불협화음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소갈이 좀 하셨나 봐요. 네, 말씀하시는데 조심조심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도 손여루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엔솔 쪽, LG 엔솔 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마이바님도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정유 관련주, 2차 전지 등등 문어발 이노베이션이라고 또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 종목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뭐 3대 종목들이 있지만 전 SK 이노베이션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차 소장님께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2022년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가폭 물론 증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증가를 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 2022년 실적 증가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도 업종 대비 셀업체들이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지만 뭐 실적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3대 업체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너무 이쁩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넘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수급 동향 그리고 이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 추세까지 모두 다 이쁘기 때문에 당연히 탑픽은 SK 이노베이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은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셀업체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받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